Hello 키워드. 오늘 하루 한 이슈를 헬마우스만의 시각으로 정리해보는 헬로우 키워드 시간입니다.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슈를 한 큐에 정리하는 남자 헬로우 키워드 헬마우스입니다. 네, 하여간 한 큐로 오늘 뚫어보자고요. 오늘 준비한 이슈 뭡니까? 부동산 이슈만큼 항상 뜨거운 이슈입니다. 네. 요즘 들어서 부쩍 여의도 정치권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그 단어 충청 대망론을 오늘 한번 후보 보겠습니다. 뭐 그 단어 뭐 새삼스럽게 얘기하실 거 없어요. 제가 30년 넘게 거의 40년째 듣고 있는 얘기예요, 이거. 그 알고 보면 그러면 이제 김종대 진행자께서도 충청권에서 정치를 하신 이 충청 대망론의 당사자 중에 한 분 아십니까, 이거? 뭐 당사자는 아니라 뭐 예, 어쨌든지 간에 잘 아는 사람. 네.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최근에 이제 거론되는 이름 중에서는 안타깝게도 김종대는 없긴 합니다. 네. 이제 거론되는 이름을 좀 꼽아보자면 어제 이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대선 후보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거론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김동연 전 부총리가 충북 음성 출신이라서 그렇죠. 또 충청 대망론의 한 사람으로 이제 꼽히게 된 건데 바로 그 전에는 이제 계속 언급되던 사람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고요. 윤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 고향이 충남 논산이다. 아하. 그리고 아버지가 성장한 곳이 충남 공주다. 그래서 이제 충청 대망론의 이제 대표 주자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 안 살아도 아버지만 연고가 있어도 충청 대망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대권 도전을 선언한 양승조 충남지사가 이게 무슨 소리냐. 어허. 아니 충청도에서 생활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무슨 충청 대망론이냐. 이제 이러면서 반박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 이제 충청권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충청에서 사선까지 하고 충남 도지사를 하고 있는 나야말로 충청 대망론의 적자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헬마우스식으로 지금 이 상황을 보자면 제 생각에는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한번 그 대권 후보군들을 쫙 보니까 별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럴 때 정치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럼 혹시 이번 차례는 난가? 내 차례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 이걸 이제 난가론이라고 저는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요번엔 내 차례인가 하는 생각을 좀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대선 경쟁 관련해가지고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코드로 떠오르는 이 충청 대망론, 어디 가서든지 한마디 하실 수 있도록 한 큐에 오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충청 대망론이 매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이유는 충청도가 지역색이 였기 때문에 영남과 호남이 이렇게 지역 갈등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지역 감정이 심하고 그런 게 적거든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꼽은 첫 번째 키워드가 JP입니다. JP. 어허. 김종필 전 총리 얘기인데, 자 오리지널 충청 대망론의 모델이죠. 그리고 이제 김대중, 김영삼 이 두 거물급 정치인과 함께 이제 한국 정치사를 3등분했던 이 3김으로 꼽혔던 김종필 전 총리고요. 자, 출발은 이제 5.16 쿠데타의 주역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후에 이제 공화당을 창당하는 주역이 됐고, 그래서 이제 박정희 정권의 2인자로 오랫동안 군림을 하다가, 87년 민주화 이후에는 이제 삼김 시대의 카리스마형 정치 지도자가 됐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만든 게 이제 충청도 지역 기반 정당, 자유민주연합입니다. 일명 자민련입니다. 한때 정치의 한 축을 구성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과 한나라당으로 양분돼 있던 이 사이에 제3정당으로 자리매김을 시켰고요. 그 정치적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97년 대선 때는 이제 DJP 연합,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연합을 해서 DJP 연합을 통해서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이뤄낸 주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충청도에서 원래 DJP가 전혀 안 나왔었는데 이 선거 때 그렇습니다. 왕창 나왔어요. 이걸로 이제 대통령이 됐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원래 이제 충청 대망론이라는 거는 이제 한국 정치에서 말씀하신 대로 충청도가 갖고 있는 어떤 특유의 캐스팅 보트적인 성격 때문입니다. 충청도에서 표를 얻으면 충청도에서 이기면 대선에서 이긴다라는 건데 그게 바둑에서 대세점. 그렇죠. 중원의 정치. 그 대세점에 해당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보에도 보수에도 완전히 기울지 않고 민주당계 정당, 민정당계 정당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지 않은 이 중립적 표심. 이것 때문인데 바로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무색무취하다라고 이제 그 비판을 받기도 하는 이런 성격 때문에 캐스팅 보트 역할의 반대편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충청도 핫바지론이 있습니다. 핫바지론. 그게 뭐냐? 이 표를 달라고 할 때는 충청도에 와서 엄청 아첨을 하는데 정작 대선에서 당선되고 나면
팽을 당한다. 이런 핫바지다. 징크스입니다. 네, 핫바지다. 그래서 DJP 연합의 한 축이었지만 정권 교체 이후에는 결국 이제 주역의 자리에서 밀려났던 김정필 총리 자신이 그런 좌절의 주인공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충청 대망론이 나온 것이 이게 이제 단순하게 충청권 출신이다. 그런 정치인이 정권을 잡는다 이런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JP처럼 충청권에 기반해서 정치적 자산을 쭉 키워온 그리고 지역의 맹주로서 충청권 유권자들의 표심을 한껏 안고 있는 그걸 반영해서 대권을 쥐고 한국 정치의 중심에 충청이 서도록 하자. 이 열망이 담겨 있는 말인 건데 그래서 JP의 적통을 잇는 충청 대망론의 대표주자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되는 거예요. 네, 청주에서 중학교까지 다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에 맞서서 이제 가장 대권에 가까이 갔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JP의 자민련을 잇는 자유선진당을 만들어서 지역 정당으로 키워낸 충청의 맹주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뭐 이인재 전 의원이라든지 심대평 전 자유선진당 대표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있긴 했지만 이회창 총재 이후에 가장 JP에 가까웠던 인물로 꼽자면 아무래도 안희정 전 충남지사. 그렇군요. 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충청 지역 기반 정치를 하기도 했고 충청 남도 도지사로 재선을 하기도 했고요. 충청 지역의 스타 정치인이기도 했고 맹주이기도 했고 2017년에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대선에서 문재인 대세론을 위협했던 민주당 주요 지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됐죠. 문제의 이 성범죄로 자멸을 하면서 충청 대망론을 스스로 망가뜨린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충청도에 가면 맹주란 말 잘 안 써요. 그래요? 실제 맹주가 될 뻔했지 맹주가 된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JP 이후로. 그렇네요. 그래서 맹주란 말 잘 안 써요. 그래도 대망론이 항상 실패하나 봅니다. 실패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선택이 그렇죠. 대세를 좌우했는데 그거 왜 실패라 그럽니다. 자, JP 말고 또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두 번째 유형은 그래서 반기문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이제 어느 시점을 넘어서니까 충청 대망론을 둘러싼 논의가 약간 좀 맥이 좀 빠집니다. 어떻게 되느냐? 충청권에 기반한 정치 활동, 충청권의 어떤 정치적 가치를 반영한 활동 이런 게 아니고 충청도 출신 유명인으로 약간 좀 좁혀지는 의미가 좁혀지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키울 시간 없으니까 이미 커 있는 사람 땡겨오자. 유명인 땡겨오자. 이런 게 되는 건데. 그거 아주 좋은 전략이에요. 그게 이제 충북 음성 출신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통해서 이제 대표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충북 음성 많이 나오네. 반기문 형. 자, 원래 이제 국내 정치적 기반이 전혀 없던 인물인데 소위 이제 세계 대통령이라고 하는 유엔 사무총장 타이틀을 가지고 높은 지지율을 얻었고 그래서 그대로 대선으로 직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뭐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해서 제3보수정당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을 모셔오자 이런 식의 정치적 시도가 있었는데 정작 본인의 어떤 정치적 체력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귀국하고 나서 한 달여 만에 대선 도전을 포기했었던. 글쎄 그 충청권에서 헛김 나오는 사건이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고향에 가면 플랜카드 다 걸려 있었는데 정치 안 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거? 들어올 때만 해도 굉장한 기세였는데 그럼요. 바람이 이제 금방 빠져버렸던 경우고 이게 이제 이걸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그동안 쌓아온 어떤 정치적 경험, 정치적 기반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충청에서 오래 살지도 않았고 충청에서 정치를 하지도 않았지만 단순히 유명해서 고위직을 지내서 이 충청 대망론으로 꼽혔던 또 다른 대표 케이스가 정운찬 전 총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역시 마찬가지로 세종시 이전 관련해 가지고 힘을 못 쓰면서 금방 맥이 빠져버렸던 이력이 있습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김동연 전 부총리라든지 뭐 윤석열 전 총장도 굳이 따지자면 이 계열에 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윤 전 총장 같은 경우 이렇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태어나서 뭐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이라면 이제 서울 중에 서울이죠. 딴 데도 아니고. 그런데다가 이제 초중 고등학교를 다 서울에서 나왔고요. 대학까지도 서울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결국에는 충청도랑 어떻게 보면 별 그 접점이 없는데 아버지 고향이 충청도라서 충청권 인사로 꼽힌다는 것 자체가 좀 엉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향후에 가면은 충청도 사람 아닌데 와 있더라고 향후에. 그 보니까 이제 아버지나 삼촌이 충청도면 여기선 쳐져요. 인연이 또 있다 보니까. 그래서 향후회에서 다 해주고 감사패도 주고 명예회원 다 해줘요.
아, 그렇군요. 예, 충청도 개방적이에요. 센 사람이면 좀 개방적이 되는데. 예, 그래도 됩니다. 자, 좀 그러다 보니까 좀 엉뚱하다는 느낌도 들어요.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세 번째로 꼽은 키워드가 정치인 테마주입니다. 이게 이제 태어난 곳이 충청도 아니고 학창 시절 보낸 것도 아니고 정치 기반이 충청도도 아닌데 아버지 고향이 충청도니까 충청대망론이다. 이러다가는 그냥 사돈의 팔촌의 처조카의 지인까지 나오게 생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비판적으로.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면 주식시장의 정치인 테마주판입니다. 그래요? 정말 이 판으로 가면 말이죠. 사돈의 팔촌까지 나오면서 주가 상승을 위해서 이 재료로 써먹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조금만 찾아봐도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도 윤석열 테마주가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회사의 대표가 같은 파평 윤씨 종친회다. 이래가지고 주가가 오른다든지 그 회사의 사회이사가 서울대 동문이다. 근데 윤 총장처럼 서울대 법대를 나온 게 아니고 사회학과를 나왔는데 서울대 동문이다라고 심지어 그 90년대 학번이에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도 그걸 타고 주가 상승을 한다든지 지주사의 최대 주주가 충남 공주 출신이다. 이 사실상 남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테마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어떻게든 연결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충청 대망론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 게 과연 어떤 중요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했은 대선 앞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일지, 우리 정치를 위해서, 우리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일지, 혹은 이게 정말 충청권의 유권자들이 원하는 일일지를 한번 이 시점에서 자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건 충청도 분들이 지혜롭기 때문에 집단 지성이 아주 풍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폭넓게 바라봐주는 걸 보고 하는 거지. 역시 충청도가 연고주의의 뭐 강한 동네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우리를 핫바지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게 그동안의 대선을 통해서 그게 하고 싶은 말이라 거죠. 이겁니다. 제 얘기는. 오늘 수고 많았어요. 네, 감사합니다.